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27의 이름은 더 벙커 스프링스입니다. 이곳은 엔티티가 발견되지 않은 비교적 평화로운 레벨입니다. 크기는 유한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재조사 결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나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8.6제곱미터 정도의 물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는 프론트룸의 온천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천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며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레벨 27의 물을 마신 생존자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32.2도씨로 따뜻한 물입니다. 이 물들은 동굴 벽에서 떨어지는 두 개의 작은 폭포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모퉁이의 작은 구멍으로 배수가 되면서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구멍은 굉장히 비좁아서 사람이 기어다니거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이 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한대로 흐르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벨 27은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입구와 출구로 인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레벨 11에 있는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의 사람들이 자주 찾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곳 거의 백룸계의 휴양지 아닌가요? 다만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면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천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30명이 넘는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를 하거나 온천을 하고 나온다면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수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것이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물의 효과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정 효과가 있으며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일관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효과의 크기는 달랐지만 통증, 타박상, 발진, 여드름 및 작은 상처와 같은 경미한 신체적 질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이 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의 온천 이용이나 과다한 물의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레벨에는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풍부한 수분과 적절한 온도, 습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레벨 27 내부 어디에서도 초목이나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테리아나 유기체까지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이 단순히 안전하고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 정도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백룸이라고 부르는 이 끔찍한 곳에서 온천, 휴양지, 안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이 레벨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나는 2번 다시는 절대로 이 레벨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는 있죠.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편안하고 평화로운 온천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면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벨 27에 있는 다른 폭포 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작업을 맡게 되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론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레벨 27은 그냥 온천입니다. 엔티티도 없는데 정확히 뭘 찾길 바라는 걸까요?
장비를 얻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레벨에 들어갔습니다. 고맙게도 에미즈에서 내가 일하는 동안 아무도 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세심한 배려의 내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절벽을 오르내리는 동안 홀딱 벗은 남자가 날 쳐다보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나는 좁은 통로를 기어갈 때 보호 헬멧을 착용했고 등이 천장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의 흐름을 역행해야 했고 이곳에 들어온 걸 후회했습니다. 기분 좋은 온도의 물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저는 시간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어갔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좁은 통로가 끝이 나고 거대한 동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한 어둠과도 같았고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천장의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레벨 27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출구까지 이어지는 물에서 솟아오르는 돌무더기가 있었고 저는 오르막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본 것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검푸른 하늘 아래 검은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평야가 있었거든요. 나무도 동물도 어떠한 생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종이 한 장보다 더 평평했습니다. 마치 모든 문명이 사라져버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문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발 앞에는 검은 바위만 서 있었고 자세히 보니 검은 물감 같은 게 표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톰스톤, 그 바위는 스톰스톤이었습니다. 레벨 27의 온천이 레벨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레벨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저는 동굴로 도망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내가 나왔던 곳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끝없는 들판에 갇혀버린 거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면 스톰스톤을 작동시켜 폭발시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솔직히 이때 죽는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심호흡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스톰스톤 깁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테이블이 그리고 그 위엔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주인공은 앞에서 말했던 물이 배수되는 작은 구멍을 탐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곳을 탐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보고서를 자세히 보셨다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스톰스톤, 뭐 직역하면 폭풍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레벨 28의 이름이 스톰스톤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레벨 27은 레벨 28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왜 굳이 레벨 28의 서브 레벨로 두지 않고 별개의 레벨로 분류를 했을까요? 생명체가 자라나고 거주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조차 없는 이유가 레벨 28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